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금요일. 어쨌든 주가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갔고요. 최근 상황을 본다면 코스피가 강했던 반면에 대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강했던 반면에 코스피가 좀 약했던 부분, 오늘 한 2, 3일 정도는 좀 벗어나는 모양새고요. 오늘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짚어봐야 될 내용은 과연 이게 변곡점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하나를 가지고는 꼭 이 문제를 좀 말끔히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분 다 표정이 좋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십니까? 생각대로 흘러가니까 좋습니다. 대박이십니다. 요즘 데스매치가 수익률이 정말 처음에는 첫 번째 할 때는 좀 긴가민가 아무래도 좀 저도 그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접어드는 수익률도 대단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은 못 봤습니다. 어제까지 봤는데 5%대. 오늘이 한 몇 퍼센트 마감되었나요? 오늘 한 7.8%로 마감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또 우리 시장의 반대의 요인이 유럽 쪽이 되지 않나 보는데요. 김기현 연구원님, 유럽이 한 3%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ECB 좀 바라볼 게 있는 모양이죠.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곧 예정돼 22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좀 중요한 건 물가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못 나왔던 게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발생시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로존 지금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0.2%가 나오면서 지금 5년 내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역성장하는 부분들, 그냥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아진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특히 국채를 매입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증시가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제대로 늦춰야 된다. 가능한 많이 늦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현 운영이건 어떻습니까?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좀 이왕 올릴 거 좀 빨리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언제냐 이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시장에 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6월 이전이든 그 이후든 간에 빠르면은 2, 4분기, 좀 늦으면 3, 4분기 이렇게 대충 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우리 시장에 이미 과거에 많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이라든지 10월 이때 양적 완화 종료선언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종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일단 지금 현재 수출도 제법 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외환 보유액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과거 IMF 이런 시기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시네요, 오늘요. 처음에 방송할 때 불안불안한 분도 있고 이랬는데 오늘은 청산유수신데요. 좋습니다. 좀 좋은 전략들 그렇게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탑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빵 나왔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다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자,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이겁니다. 바로 이 변곡점 이건데요. 먼저 우리 김기현 연구원께 여쭈죠. 이거 일단 현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 잠정이긴 하지만 거의
25일 전으로 발표될 확정치가 5조를 넘지 않겠냐는 게 시장의 무난한 시각입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52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3분기 때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나았던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 시장 컨센서스가 뭐 4조 원대 후반대도 있었고 5조 원대도 있었는데 5조 2천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3, 4천억 정도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고, 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이 4분기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4분기 EPS를 하향 조정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주가 하락 부분,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전부 다 반영되었고, 이제부터는 1분기로 간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그 기반이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내내 올랐습니다. 내내 올랐던 게 4분기 실적을 반영한 거고, 이제부터는 1분기로 간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섹터들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재반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도 5조 원 이상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나요? 좀 나온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는 갤럭시 S6에 대한 물량이 4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과잉돼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품사들 특히 가장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IT 부품 섹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한데 4분기와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갔던가에 대한 부분을 추정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탐방을 가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많이 보면 이제 IT 부품주들이 갤럭시 6에 대한 물량, 초도 물량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견인한 게 스마트폰이 아니죠? 네, 반도체. 반도체죠? 네. 반도체 한 반 정도 나왔나요? 네, 50%? 반도체가 지금 2.79조 원 정도 나왔고, IM 쪽이 1.88조 원, 디스플레이가 가장 안 좋았어요. 네. 반이 넘네요, 그죠? 네, 반이 넘죠. 네, 이미 반이 넘어섰고, 네.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사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원래 반도체 유턴한 거죠? 네. 어쨌든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다는 거, 이거는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궁금한 부분은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만 우리가 공략할 수 없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대형주,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 대체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조선건설, 또 그 위주의 종목들까지 상승이 넓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형주로 확대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이 뭐 괜찮게 좀 나왔는데, 뭐 이것은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 지난 뭐 12월 달에 보면 각 증권사가 뭐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나왔고, 또 전 분기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4분기 매출액이 52조인데, 이것이 전 분기, 즉 3분기에 비해서는 그 정도 증가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12.3% 정도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5조 2천억 원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한 37%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시장 전망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안전하게 좀 생각할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지금 이번 1, 4분기도 지나고 나서 한 1, 4분기 정도 실적이 나오는 그럼 2, 4분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것이 역시 뭐 반도체 부분이고,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외에는 지금 여타 다른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좋게 좀 전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라든지 대형 우량주 전반적인 섹터로 확장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러 보이고요. 이것이 우리 지수가 단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지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대형주로의 상승으로 이어질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예. 한 1, 3,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 유가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을 못하고 악재들만 계속 반영을 했단 말이죠. 대형주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유가가 50달러를 회복하고 반등이 나온다, 지지가 나온다 했을 때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재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경기 민감주에 반영될 공사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바로 지금 유가가 지금 아직은 뭐 저점이 뭐 확실하게 찍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한 60달러에서 한 80달러 정도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이제 할 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 뭐 특히 유가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정유라든지 화학 세트는 이미 재고 손실 자체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이 사올 때는 비싸게 뭐 100불 이상 그렇게 지금 사왔는데 그 재고 자체가 지금 거의 50불을 그러니까 뭐 거의 그 가만히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적자가 4분기 실적의 악화는 뭐 지금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처럼 좀 보이기 때문에 그 주가 측면에서 아직 상승으로 되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좋습니다. 한쪽은 어쨌든 변곡점 그러면은 안 나왔다. 김경원 연구원은요? 저는 70%는 나왔다고 봅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롯데케미칼은 지금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PBR 1배 딱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먹을 게 나온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대형주는 저는 은행이 바닥이라고 봅니다. 은행이 바닥이라고 보고 특히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PBR 0.5배면 금융위기 이전에 겪어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금융위기밖에 0.5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방 지지력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바닥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기면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바닥이 나온 종목군들이 꽤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상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바닥을 훑는 종목들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저도 변곡 가능성에, 변곡점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시간이 한두 달 지나버린 다음에 보게 되면 벌써 변곡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대형주도 이제 좀 보고 물론 대형주보다는 저는 1월달, 길게는 2월달 딱 현상의 모습. 코스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딱 뭐 오늘까지로 봤을 때 비중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80%, 100% 코스닥이 실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대형주의 비중도 조금 코스피의 비중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갖거든요. 예. 한 2대8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대8. 예. 몇 대 몇 쓰죠? 저는 은행주 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중소형주 비율을 나누자면 뭐 7대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형주도 어떤 대형주를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네요, 그죠? 모멘텀은 8대2, 7대3 해야 그래도 뭔가 좀 한 뭐 5대5 뭐 이 정도 돼야지 뭐 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변곡이 나오긴 했으나 업종이나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예, 중국 GDP 성장률 7%. 국내 관련 주식 연관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인데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의 강세, 작년 무려 50% 시장 자체가 50% 급반등이 나왔죠. 그것도 하반기에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대를 지지를 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 또 하나는 또 7%를 이탈한다 했을 때는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수 있다. 이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후황통과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조금 중국 정시를 바라보고 그 관련 주식들이나 또는 우리 정시에 미칠 영향들 점검을 좀 해보자 하는데요. 먼저 GDP 성장 7% 가능한가부터 누가 좀 포문을 열어주시죠. 일단 뭐 GDP 7% 상승 정도는 뭐 무난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기존에는 뭐 상당히 뭐 2011년 이때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슈로 좀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신창타이라고 하죠. 뉴 노멀. 그래서 고속 성장 시대에서 이미 중속 뭐 성장 시대로 좀 안정성 있게 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행정 뭐 후광통이라든지 그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중국 자체는 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안정적 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뭐 2014년도 지났습니다만 2015년도도 한 7% 이상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고 만약에 7%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할 만은 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내수위 중심 위주로 많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이. 네. 예, 그 정책을 좀 뛰어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나 또는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은 뭐 워낙 그 중국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중국만의 영향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영향이 있었겠지만 과연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래도 중국 관련 주식들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는지 또는 공략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중국이 작년 11월 23일 날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인민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금금리를 3%에서 2.75%로 내리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6%에서 5.6%로 4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다른 뭐 동해 연동을 받는 뭐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정확히 고가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고가였고 그러니까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점이 롯데케미칼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롯데케미칼 고가가 19만 원이고 그리고 최고점 만든 이후에 현재 지금 오늘 종가가 14만 8천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쪽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오고 있고 성장이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서 돈을 풀었는데 돈이 적절하게 뭐 화학업체들이 뭐 제품이 좀 더 수요가 나오면서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분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지만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뭐 수요 자체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오는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무리 나와도 저는 중국 관련주도 못 간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바닥은 조금 시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이야기했고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들 중에 바로 화장품주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 김경원 연구원 같은 경우에 올해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관련주로 해서. 그러면 중국의 수출주가 아니라 중국이 내수 위주로 정책을 지금 바꿨으니 그 내수 위주의 종목들 유지의 공략은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민감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과 철강 요런 섹터들, 특히 대형주 섹터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소비주들 뭐 의류나 뭐 화장품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주라고 하면 민감 섹터, 특히 대형주 민감 섹터, 화학주들을 필두로 그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고점을 오히려 만든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그쪽 뭐 화학이나 철강 이쪽은 물론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은 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살아나니까 좋은 거지만 현재는 뭐 유럽 쪽이나 이쪽이 더 민감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본다면 작년 하반기에 바로 아주 잘 봤던 그 내수 관련 주식들의 연속성은 있느냐. 그 정도들도 조정을 좀 받았었죠. 네, 내수 관련주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특히 뭐 내수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업체가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중기적으로 지금 조정권역에 거의 다 마무리 국면에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상반기 내에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도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좀 화장품 섹터 중에서 이제 뭐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요거는 뭐 이번 상반기가 아니라 뭐 올해라도 당장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올해라도 뭐 다음 주 올해라도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조금 더 시각을 여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관련 주식들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요. 중국의 상승률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GDP 성장이 내수 위주로 가서 성장을 한다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떠받치기 위해서 직업 준비율 추가 인하라든지 금리 추가 인하 또는 SOC 사업의 투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것이 심강퉁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천하고 홍콩 주식 간에 이제 교차 거래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은 거죠. 중국 시장 지금 봤을 때 정부 정책상. 그래서 여전히 상승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1월 정시마더라도 주가는 5%가 올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빠져서 1.몇 %더라고요. 그러나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 시점이 여전히 그렇다면 그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을 공략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중국의 상승과 화장품들의 상승 곡선은 거의 괴리 없이 똑같이 이루어졌나요? 근데 지금 중국주들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는 전혀 연계가 없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국 주식과, 그리고 뭐 국내 중국 주식이라 하면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요런 섹터들과 이제 중국 자체 이제 주식주들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좀 보인다. 좀 그러면 그 괴리율이나 그것 가지고 똑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전혀 연관관계가 없죠. 이미 작년 한 8월, 7, 8월부터 중국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이 이어졌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후반기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꺾여오면서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중국 증시 좋으면 화장품 좋다. 거의 뭐 이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자체가 똑같지는 않다. 이걸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2였고요. 세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핀테크입니다. 이 부분은 업종 또는 섹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인데요. 시장에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테크,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다 이제는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오늘 그 키움증권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상한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상한가 간 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쪽을 이제 도전한다 이런 또 뉴스가 좀 뜨면서 상한가 냈는데,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성 거죠. 이 핀하고 이제 테크 합체인데, 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낸셜의 약자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기술, 테크놀로지 이제 합성어로 해서
최근에 많이 발전하게 되지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라든지 송금, 뭐 대출, 뭐 자산 관리 이런 것을 거의 뭐 금융과 기술이 이제 하나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술, 이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좀 조용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쪽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쪽에서 핀테크 관련해서 또 언급이라든지 이쪽에 나오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뭐 모바일 이쪽, 모바일 결제주죠. 이쪽 전자결제주라든지 이런 쪽이 특히나 아주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시점에서 이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원투수, 즉 우리 시장에 지금 약간 좀 침체된 상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니면 3D 프린터 이쪽 분야인데 올해 들어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쪽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사실 IT 이쪽 뭐 강국 이런 쪽 IT라든지 뭐 거의 넘버원 인터넷 이쪽 거의 뭐 세계 넘버원이긴 합니다만은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초보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초보자 수준을 빨리 이제 좀 육성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좀 육성만 좀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에 좀 많이 좀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핀테크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못 따라가죠. 우리는 뒤에 이제 한참 뭐 2, 3년 늦은 듯한 그런 감이 좀 있는데요. 어차피 금융산업이라는 게 그러나 뭐 국경을 두고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거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국내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급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으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거 뭐 아직까지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들어가시는 걸 저울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3D 프린터, 뭐 사물 인터넷, 뭐 작년에 굉장히 좀 화랑을 끼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3D 프린터가 뭐 시중에 쓰이는 부분들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내는 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거품이 빠지면 또 순식간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핀테크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나아가야 되는 길인 건 좀 확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약간 실적 베이스가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핀테크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결제 쪽인데, 특히나 이제 다음 카카오 쪽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좀 출시를 하면서 이제 뭐 소액의 송금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결제주들도 올라가고, 뭐 다우데이터라든가, 뭐 키움증권도 인터넷은행 뭐 설립 관련해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좀 있고,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등 나온 주식들 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등주 이미 위주. 거의 다 관심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종목 이미 벌써 다 들어왔나요? 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직 글쎄 숨어 있는 종목은 뭐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그런 것은 좀 보이지 않고 이 종목에 뭐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핀테크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갔다가는 정말로 좀 큰일 나시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이와 유사했던 것이 게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큰 상승했대 그때 쫓아 들어가신 분은 또 상당히 또 피곤하시고 그랬었는데 화장품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급등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더 가나 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때 조정을 받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들어가기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어떤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은 상승을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것보다는 그 종목들의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 다음 주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다음 주까지는 안 되고 저 다음 주까지는 너무 이르고요. 지금 현재는 1차 그 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1차 상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이 보통은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2차 상승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차 상승과 2차 상승 사이에는 반드시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한 30% 크게는 뭐 50%까지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좀 접근하셔야지 지금은 계속해서 관찰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완전하게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시는 게 그 가장 그 흔한 패턴들이, 원래 주식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게 합당한 매매고, 그렇게 본다면 뭐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핀테크 관련주들은 일부 지금 조정 권역에 한번 나와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따라 붙는 것은 상당히 좀 가격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너무 업신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많은 개인분들이 그걸 하는가요? 왜냐하면 개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손바뀜 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어떤 부분을 맥점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핀테크 관련주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셔서 매매하시는 좀 일부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뭐 저도 뭐 100% 그는 공감을 합니다. 뭐 한 분이 되든 또는 뭐 만 분이 되든 올라가는데 급등하는데 자리 잡아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것 이거는 뭐 아실 겁니다. 제가 미친 듯이 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 같아서는 예전에는 뭐 저도 하여튼 어떻게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강하게 드렸던 바인데요. 두 분의 지금 표현력을 빌리면 딱 그런 자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설령 더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건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분명히 조정 들어온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 주간 탑 이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남자의 업종 배틀 들어갑니다.